이곳 장미공원이 다소 좁다는 민원이 이용객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5m 도로를 사이에 둔 정자공원과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번 주 중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배태숙 중구의회 의원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 중이거나 출신 고등학교로,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대구시 교육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비비 사건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배태숙 중구의회 의원에 대해선 이번 주 중 대구시당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여성 첫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에 취임한 양금희 국회의원이 현역 의원 대규모 물갈이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21일 열린 아시아포럼 20일 초청 토론회에서 시스템 공천을 통해 공천 관련 잡음만 없다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현역 의원 물갈이론에 대해선 일률적인 물갈이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률적인 물갈이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당의 방침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1대 총선보다는 물갈이가 많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9%에 불과한데 여성 의원도 늘어야 하고 이공계 출신도 늘어야 하며 초선부터 5선 의원까지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TK에선 국민의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도청 후적지 문화예술 허브의 달성군 이전 추진 등 북구 주민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지만 양 위원장은 홍 시장과의 소통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도청 후적지가 앞으로 개발이 되었을 때 대구의 미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컨트롤 타워나 R&D 센터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위로 징계를 받은 중국 배태숙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윤리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윤리위가 이번 주 내로 구성이 될 겁니다. 이 윤리위에서 제대로 원칙에 따라서 저는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군의금 편입으로 좋은 산업 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고 1년 반 동안 준비해온 대구만의 차별화된 첨단 산업 프로젝트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이곳 장미공원은 성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도심 휴식처인데요.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용객 사이에선 공원이 다소 좁은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5m 도로를 사이에 둔 정자공원과 합치자는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천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 많은데 좁으니까 불편해요. 저기는 그 하나만 따로 있으니까 뭐 사람들도 잘 안 가고 별로 안 좋아해. 그래 합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곡 장미공원은 장미를 주제로 한 대구의 하나뿐인 테마공원입니다. 2016년 이곡 분수공원에서 지금의 테마로 바뀌면서 멀리서도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공원을 자주 찾는 주변 사람들은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공원이 좁아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바로 옆 정자공원으로 눈길을 돌리는 겁니다. 장미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남녀노소 다 오시는데 그 중에서 노인들이 많이 오셔. 그 노인들이 이제 좀 다니기 좋더라고. 그 이제 차 교통에 뭐 지장 없이 우리가 이제 다닐 수 있게끔.
공원 이용객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두 공원을 인도교로 연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곡 장미공원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0제곱미터 정도가 장미원이고 분수대와 화장실, 운동기구와 같은 부대시설이 적지 않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두 공원이 기능적으로 합칠 수 있다면 이곡 장미공원의 부족한 휴식 공간을 정자공원이 채워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자공원은 공원으로서 이렇게 녹지 공간으로서 자리는 하고 있지만 사람들 발길이 잘 가지 않고 아주 조용한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향후에 그 정자공원을 제2 장미공원으로 개발하여 두 공원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공간적인 통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원의 기능적인 면을 강조한다면 그보다 실현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평지인 이곡 장미공원과 달리 야트막한 산지로 돼 있는 정자공원을 어떻게 개발할지, 그리고 인도교 설치가 쉽지 않은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 공원을 어떻게 연결할지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단체 해외 관광을 허용하면서 중국 관광객 유치 경쟁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데 숙박시설이나 직항 노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당장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커가 돌아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단체 해외 관광을 허용했는데 허용 대상 국가에 우리나라도 포함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지난 2016년 20만 3천여 명에 달했지만 2017년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환령을 내리자 1년 새 9만 5천여 명으로 53%나 급감했습니다. 이후 줄곧 큰 폭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그 해에 5천 명, 2021년에는 880명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해외 관광을 허용키로 결정하자 지역의 여행, 관광, 유통, 의료업계는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모발 이식을 하러 오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들이 줄었다가 팬데믹 해제 후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인데 이번에 중국 관광객들의 여행 제한까지 풀리게 돼서 저희 병원에도 외국인 환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백화점과 동성로 상점가 등 유통업계는 큰손 들인 유커들이 돌아오면 침체된 도심 상권을 되살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내달 한국관광공사가 개최하는 베이징, 상하이 K관광 로드쇼에 참가해 대구의 주요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중국 여행사들과 대구 팸투어 추진도 협의하고 중국 관광객을 모집하는 국내 여행사들을 대상으로도 대구 관광 홍보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만 당장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대구에서 숙박을 안 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대구 와가지고 숙박을 하고 싶어도 호텔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텔 확충, 그 다음에 대구시의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이 뭐 행정적이든 그 다음에 사회 인프라 구축이든 이런 부분에서 안 된다면은 실제로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1박 이상 숙박하는 비율은 20.4%로 30% 이상인 제주를 비롯해 강원, 부산, 광주 등 다른 지역보다 낮습니다. 일단 여행 제한이 풀렸지만 양국 관계와 분위기가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도 변수입니다. 여기에 대구와 중국을 오가는 항공기 직항 노선이 없어 접근성이 부족한 데다 시내 면세점도 없어 쇼핑 관광 유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최근 교권 보호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자 교육부가 방안을 내놨습니다.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안을 발표했는데요. HCN 전복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거나 상황에 따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17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무너져버린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추락되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먼저 다소 명확하지 못했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다듬었습니다. 교원은 학생의 학업과 진로, 보건 또는 안전, 인성과 대인관계 간에 정당하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수업 시간에 다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주의를 줄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고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려고 한다면 움직이지 못하게 물리적 제지도 가능합니다. 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것을 교원이 발견할 경우에도 그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에 보호자의 책무도 명시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전문가 상담을 권고할 수 있고 학부모가 이를 2회 이상 거부하면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합니다. 이와 함께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 시간과 방법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교원은 퇴근한 뒤에는 상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구성원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카페수아 3호점이 달서구 도원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수아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된 카페인데요. 3호점 개점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이 있는 어르신 15명에게 일자리가 돌아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수아 3호점이 달서구 도원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가 꽤 널찍한데 주변이 모두 통유리로 되어 있어 개방감이 더합니다. 제일 비싼 음료가 4,000원일 정도로 다른 데보다 저렴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커피 맛도 맛있고 가격도 싸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 와봤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커피 맛있네요. 여기 온도가 되게 좋은 건가 봐요. 카페 수아는 달서 시니어 클럽이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카페입니다. 3호점 개장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을 갖춘 어르신 15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이들은 월 40시간, 일주일에 2-3번 나와 하루 4시간 정도 바리스타로서 근무하게 됩니다. 우연찮게 여기 이제 시니어 클럽들의 여기 카페를 운영한다 해서 제가 바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즐겁고 힐링도 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카페 수아는 단순히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시장 경쟁을 통해 급여를 벌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카페 수아 3호점은 이제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서 어르신들이 직접 근무를 하시고 근무하면서 발생되는 매출금을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인건비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일자리 사업과는 다릅니다. 카페 수아 3호점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 경북 지역본부가 공간과 집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창업에 적지 않은 도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좋은 기회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된 어르신들은 단순히 카페를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친환경 커피 점토와 연필, 화분을 만들기 위해 지역 기업들과의 협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 중이거나 출신 고등학교로,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대구시 교육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할 때는 신분증과 여권용 규격사진 2장, 응시수수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응시수수료는 선택한 영역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입니다. 제24회 대구 단편영화제가 오는 2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간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올해 영화제는 총 845편의 작품이 출품됐고 이 중 국내 경쟁 36편, 애플시네마 10편이 최종 경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대구 단편영화제는 대구 유일의 전국 규모 경쟁 영화제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개발공사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 신청을 받습니다. 매입한 주택은 취약계층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입니다. 매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던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 집계 결과 지난주 발생한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13,717명으로 일주일 전에 비해 21.4% 줄었습니다. 이는 정점이었던 8월 첫째 주 17,889명에 비해서도 2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망자 수는 70대 1명, 80대 이상 5명 등 총 6명이며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30.4%입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먼저 서울 소식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출근길 편의를 돕기 위해 선보이는 서울시에 찾아가는 서울 동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지역을 우선 고려해 화성시 동탄과 김포시 풍무동에서 먼저 운행합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게 연 60만 원의 수당을 주는 농어민 수당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원 규모를 두고 인천시와 기초단체가 갈등을 빚으면서 농어민들은 2년째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키로 하면서 도내 시군들도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시군별 복지사업 규모와 소요 재원 등에 따라 조례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수영구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한 곳인 밀락수변공원이 지난 7월부터 음주가 금지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 임대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대구 시민들의 주거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